대행께서는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정당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고 북한의 자금줄만 되는 개성공단을 폐쇄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한미동맹 체제 하에서 사드를 배치해서 우리 국민을 북핵의 위협 앞에서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챙기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정책 잘못된 것입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뒤엎어야 되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민주국가를 지향하는 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경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보수 정권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경제 노동 정책이야말로 대기업 강성노조로 위주로 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타파하고 그리고 미래 전략적인 측면에서 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개혁 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동개혁, 자리만 차지하고 성과를 내지 않아도 연공 서열에 따라 위를 점유하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선과 연봉제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역사 속으로 사라져야 하는 거며 반성해야 되는 정책들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권한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경제 정책들은 지금 선진 제국이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냥 놀고 먹어도 시간만 지나면 연공서열에 의해서 임금이 올라가고 또 자기 등급이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노력하고 애써서 성과를 낸 그분들에게는 성과가 돌아가고 또 부족한 분들에게는 그냥 퇴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연구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서 다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이렇게 성과연봉제나 또 노동개혁을 위해서 함께 가고 있고 그런 부분은 외국에서도 우리에 대해서 많은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존의 거민정 한국사 교과서의 좌편향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교과서, 즉 국가가 주도해서 만드는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나와서 세상의 평가를 받고 학생들에게 가르쳐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정치권이 시끄럽다 보니 한발 양보해서 연구학교로 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가르치고 또 2018년도부터는 국검정을 혼용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좌편향 교육감들이 이런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시민단체라는 이름, 지역 언론이라는 이름을 달고 각급 학교에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며칠 전에 보도도 났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역사 교과서 본래 검정 체계로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검정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그 전에는 물론 이제 국정이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검정으로 바뀌어서 그 십수년을 이제 운영을 해 보니까 심각한, 특히 이 역사 교과서에 관해서는 심각한 편향성이 발견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 검토를 해보니까 그 당시에 7종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거기에 2000여 건의 오류가 있었고 편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걸 고쳐가는 노력을 한 2년 굉장히 애를 많이 써서 고쳐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검정 체제로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편향성이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6.25 전쟁이 마치 우리 남쪽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한 책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심지어는 그 저자가 소송까지 이렇게 걸어서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아서 그것은 적정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는 이런 판단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배움의 단계에 있는 학생들에게는 제공하고 가르쳐야 된다. 이런 판단하에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체제에 관해서 국정을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뭐 나라가 이걸 국정이라고 지을 수 있는 것, 저술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균형 있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국정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건 국정이니까 안 된다. 그리고 과거에 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래도 역사 교육은 바로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그러면 이제 혼용으로 국검정 혼용으로 하자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것은 결국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검정을 주장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양성을 보장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 다양성을 더 확충하는 그런 일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올바른 교육을 위해서 국정교과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최종 학교에 도달되는 과정에서 국가 권력이 아닌 민간의 이름을 달고 다른 학교와 교장, 교사들에게 심리적 압박과 겁박을 통해서 지정 방해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감과 그리고 일선 학교의 당부와 그리고 열심히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교육부 장관께서도 오늘 아마 그 담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어린 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역사 교과서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와 또 학생들이, 학부모들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옳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 분들이 집단적인 위력으로 방해하고 뭐 사이버 공격을 가해가지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자유민주 체제에 맞지도 않고 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바른 학생 교육에도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교육적이고 매우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때 노총, 민노총, 전교조의 맹비가 그쪽에 편향된 시민단체로 지원이 되고 이들이 집회를 하고 있다는 추론도 역시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권한대행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의견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끝까지 소신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당당히 내어놓은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직사회의 의지와 기강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해주시고 국민들께도 끝까지 이 점을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국민을 위한, 국민을 기준으로 한 정책들입니다. 그 부분들 가운데 명백하게 잘못된 부분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보완을 해야 됩니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면 우리 어느 정부, 어느 국가가 됐든 국민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은 흔들림 없이 그렇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그런 자세를 견지하도록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